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자, 조국 신당 영입 1호 인사로 신장식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의 선봉장이 되겠다. 그리고 과거 음주운주 무면허 운전 이력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 밝히고 한동훈 씨에게 공개 토론도 제안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 신당의 출현과 또 확장성이 굉장히 위기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음모론과 또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국 신당이 세력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 쪽이 영향력이 줄어들고, 이렇게 편이 갈라져 나갈 때 한동훈의 국민의힘의 어떤 그 표가 더 많아지게 된다면 이 선거를 망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조국 신당이 굉장히 민주당 쪽 안에서도 불편한 시선을 가지고 있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나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신당 그런 쪽에서도 오히려 더 좋아하고 오히려 조국 신당이 더 커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중간지대에 있는 입장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민주당원으로서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펼쳐져 나가게 될지, 정치적인 지형도가 과연 조국 신당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민주당을 혹시 잡아먹을 건지, 아니면 민주당이 압도해 가지고 조국 신당을 누르고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지,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가운데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뉴스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싶은가 하면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장을 결론에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한번 내용과 또 이 신문에 나와 있던 내용을 좀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리고 영상도 한번 듣고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영입인사 1호는 신장식 변호사라고 조국 대표가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조국은 가칭 조국 신당의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지금 이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장식 변호사가 조국 신당에 입당하기로 했고, 최근까지 MBC 시사 라디오 방송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거기서 방송을 했죠. 그는 계속되는 편향성 시비, 그다음에 여권을 비판하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방송 심의위원회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제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MBC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진하차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 고민을 했을 거예요. 어떤 방송을 그만두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결국 그는 정치를 선택을 했습니다. 조국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서울 동작구의 메가박스 아트나인에서 열렸는데 인재영입 발표식을 했습니다. 당을 만들겠다 결심한 순간부터 함께한 동지들, 그리고 단시간에 빠르게 입당해 주신 당원 여러분 모두가 진보적 지향이 분명한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진보적인 가치와 비전을 확고히 갖춘 강소전당, 작지만은 강한 정당, 그죠?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기동력 있게, 그리고 단호하고 강하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는 정당이 되겠다. 그리고 민생과 복지가 보장되는 행복국가 추구하는 정당이고, 그것이 우리 당이 만들어진 이유요 지향하는 바라고 조국 위원장이 밝히고 있고요. 총선을 앞두고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이런 지향에 부합하는 인사를 모시기 위해 뛰고 있다면서 첫 성과로 신장식 변호사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자, 신장식 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렇쿵 저렇쿵 말들이 많은데 제 마음은 조국 곁에 있으라고 양심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조국을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신 변호사가 정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국과 함께 걷기로 했고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폭정이라고 방송하면은, 판결문에 적시된 검사들의 실명을 방송하면,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라고 방송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방송하면은
제재를 받아요. 그리고 마이크 앞을 떠나야 되는 입틀막 국가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대통령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지가 들려 사라지는 나라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굉장히 분노에 찬 정의감에 차서 결기를 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날카롭게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비판하고 실질적으로 사실상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는 선봉장이 되겠다 외쳤고요. 저 신장식이 가장 먼저 바다로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 3년은 너무 길어서 참을 수가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내세운 신 변호사는 노무현 진보의 미래, 그리고 노회찬의 제7공화국은 모두 북유럽 선진국가 모델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면서 두 분의 꿈이 마침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회찬 대표의 방에 걸려있던 신영복 선생님의 말씀인 함께 맞는 비를 기억한다고 하면서 당당히 앞으로 나가라. 노회찬 대표의 마지막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 이름을 몇 차례 언급해가지고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신당을 택한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조국 신당이냐고 묻는다면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정치, 진보정치의 왼쪽 날개 재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대안이기 때문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조국 곁으로 있으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계속해서 점잖은 표정으로 조국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도덕적 우위를 과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상기된 목소리로 조국을 비난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누리는 사람들, 조국 가족을 도륙하는 검찰을 보라.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조국이라는 검불은 묻히지 않으려는, 심지어 스치는 것까지 꺼려하는 사람들을 꼬집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서는 이제 재차 고개를 숙여서 죄송하다 이야기를 했고요. 관련 입법 공약을 말씀을 했습니다. 신장식 변호사가 이제 민주노동당부터 진보신당 거쳐 정의당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진보정당 운동에 몸을 달았던 정당인으로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정의당의 비례대표 6번을 받았는데 2006년부터 7년까지 음주운전이 한 번 있고 무면허 운전 3회 이런 전과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잘못한 거죠.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3회. 이거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정말 뭐라고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 신 변호사가 당신이 본인의 어려웠던 개인사까지 자세히 밝히면서 소명에 나섰으나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자, 소명을 했는데 이 소명에 대해서 그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따져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장식 변호사를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그 당시 당 전국위원회가 그에게 비례대표를 사퇴해라 그렇게 권고했고 신 변호사는 이를 깨끗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유정으로 재신임을 했고 본인은 아마 그때 안 속이고 모두 소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군요. 나중에 이건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당을 하고 나서 TBS 교통방송과 MBC 등에서 시사라디오 진행자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많이 신장식 변호사의 뉴스 하이킥 많은 분들이 청취한 걸로 시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서도 나는 정치를 해도 되는 사람인가 수없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18년 전에 17년 전에 오래전에 저지른 저희 잘못 때문에 언급을 했는데 음주운전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분들이나 지금도 병상에 계시거나 장애를 안고 생활하는 분들은 대중 앞에선 저를 보는 것만으로도 억울하고 불안 마음이고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마음이 들 수 있다면서 떠나보낸 사랑하는 사람이 떠올라 또다시 마음이 저리고 아픈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분들의 마음을 한시도 생각을 안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오래전 일이다. 뭐 대인 대물 사고는 없었고 형사적 책임을 다했고 뭐 4년 전 비례국회 후보 사퇴라는 벌을 썼다는 변명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의 저린 마음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잘 알고 있다고 말씀했고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마음 아프게 들어서 정말 죄송하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송하다는 말에 더 이상 그치지 않고 할 일을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보장법 등 관련된 법과 제도를 바꿔내겠다고 약속을 하고요.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을 토대로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보장법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바꿔내겠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정치로 신장식이라는 이름에서 대견하고 좋은 기억도 떠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마음을 조금만 열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작심하고 비판했는데요. 한동훈 씨 검사 대통령 아니었으면은 정치할 수 없는 분이다. 준비된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신 변호사가 작심하듯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제 신장식 변호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한동훈 씨라도 불러도 될 것 같다. 조국 씨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국 씨는 병립형이었으면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동훈 씨는 대한검국의 검사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은 정치를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여당 대표 자리는 언감생심인 분 아닌가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돌아보시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신장식 씨도 이제 정치를 시작하니까 한동훈 씨가 병립형이 뭔지 연동형이 뭔지부터 이해하시고 정치 개혁과 관련된 토론, 검찰 개혁과 관련된 토론을 신장식 씨와 한동훈 씨가 함께한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공식적으로 제안드리다고 하면서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 조국입니다. 지난 15일 오늘 이 자리에서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인사드렸습니다. 딱 열흘 만입니다. 지난 열흘 동안 창준이는 임시 홈페이지를 열어 입당 원서를 받기 시작했고 후원회를 열어 후원금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당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성원에 놀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당원은 10만 분 정도 오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창준이 살림을 맡고 있는 분들이 꼭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후원금은 다다익선이라고 하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나 정치 후원을 하시려는 분들은 저희 당에 꼭 후원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 당에서 함께할 영입인사 1호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당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함께한 동지들, 그리고 단시간에 빠르게 입당해 주신 당원 여러분, 모두가 진보적 지향이 분명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적 가치와 비전을 확고히 갖춘 강소정당, 민주당보다 진보적이고 기동력 있게 그리고 단호하고 강하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는 정당, 그리고 민생과 복지가 보장되는 행복국가를 추구하는 정당, 그것이 바로 우리 당이 만들어진 이유이며 지향하는 바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이런 지향에 부합하는 인사를 모시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첫 번째 영입 인사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워낙 잘 아시는 분이라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입 인사 1호 신장식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장식입니다. 정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국과 함께 걷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폭정이라고 방송하면 판결문에 적시된 검사들의 실명을 방송하면 김건희 특검이라고 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방송을 하면 제재받고 마이크 앞을 떠나야 하는 입틀막 국가, 대통령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지가 들려 사라지는 나라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비판하고 실질상 그리고 사실상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저 신장식이 가장 먼저 바다로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습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만을 갖도록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행동하겠습니다. 고발사주 주범들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방송 3법을 재추진하는 한편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입틀막, 사지들, 꼼짝마 정권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를 막아내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반드시 그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노무현의 진보의 미래, 노회찬의 제7공화국은 모두 북유럽 선진복지 국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분의 꿈이 마침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그 출발은 민생개혁, 정치개혁입니다. 사과 한 알 1만 원 시대, 자영업자도, 노동자도, 중소기업도, 농어민들도 모두 살기 힘든 민생 파탄을 끝내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진보적 강소 정당을 굳건히 세우고 일 잘하는 정치인이 되어 국민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당선자의 정치적 정당성을 높이고 연합정치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대통령, 광역자치단체장 등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왜 하필 조국신당이냐고 묻습니다.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 가장 빠르게, 가장 날카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민주 진보 정치의 왼쪽 날개를 재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조국 곁에 있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잖은 표정으로 조국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도덕적 우위를 과시하는 사람들, 상기된 목소리로 조국을 비난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누리는 사람들, 조국 가족을 도륙하는 검찰을 보라,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도 조국이라는 검불은 묻히지 않으려는 사람들, 아니 심지어 스치는 것도 꺼려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국과 함께 비난도 칭찬도 같이 듣는 것이 검찰개혁을 외치는 사람의 당당한 태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노회찬 대표의 방에 걸려있던 신영복 선생님의 말씀, 함께 맞는 비를 기억합니다. 나는 정치를 해도 되는 사람인가? 라고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18년 전, 17년 전 저지른 저의 잘못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낸 분들, 지금도 병상에 계시거나 장애를 안고 생활하는 분들은 대중 앞에선 저를 보는 것만으로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
세상이 좀 불공평하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떠나보낸 사랑하는 사람이 떠올라 또다시 마음이 저리고 아픈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한시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오래전 일이다. 대인 대물 사고는 없었다. 형사적 책임을 다했다. 4년 전 국회의원 후보 사퇴라는 벌을 섰다. 라는 변명으로는 이분들의 저린 마음은 달래지지 않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음 아프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죄송하다는 말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할 일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바꿔내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정치로 신장식이라는 이름에서 대견하고 좋은 기억도 떠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라. 노회찬 대표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진보적 가치와 비전을 확고히 갖춘 강소 진보 정당의 재건. 민주당보다 빠르고 강하게 윤석열 정권과 싸우고 행동하는 정치. 노동자와 서민에게 밥 먹여주는 민생 정치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신장식 변호사의 이런 출사표, 새롭게 창당하는 조국 신당에 큰 힘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법적으로 전문가, 또 신장식 변호사의 영향력, 이런 것이 합쳐지면서 조국 신당이 어떻게 보면 좀 날개를 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입 인사 잘한 것 같고요. 신장식 변호사가 제 마음이 조국 신당을 가라고 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비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뉴스와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싶냐면, 저도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올바른 길로 지금 가고 있고,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검찰 정권에 의해서 탄압과 또 정적 제거, 무조건 비판, 그거를 당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이번 정권을,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야 그나마 우리나라가 살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국 신당에 대해서 좀 극단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조국 신당이 떠서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민주 세력이 둘로 나뉘어가지고 표심이 갈라지기 때문에 갈라치기 하지 마라. 왜 나오냐? 잠잠하지. 이렇게 해서 비판하고 무조건 깔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제1당은 지금 민주당이 돼야 되고, 민주당이 현재 민주당원으로 가입돼 있고 지지를 하는 분들은 당을 옮기면 되지 않아요. 당을 옮기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다만 중도 쪽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나가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이 차라리 이런 쪽으로 조국 신당 쪽으로 붙어서 이분들이 민주화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면 됩니다. 강하게 내면 되고, 민주당을 나가서 예를 들어서 김영주 국회 부의장 얼마 전에 탈당을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갔죠. 이상민 의원도 그쪽으로 국힘 쪽으로 갔습니다. 다 민주당 쪽에서 나와서 민주당이 싫고 이재명 대표가 싫다고 해서 민주당 쪽을 버리고 당의 그 가치와 철학을 이런 걸 버리고 국민의힘 당으로 간다? 이거는 자기의 가치와 철학을 완전히 배신을 하고, 그죠? 완전히 바꿔서
국회의원 자리를 주면은 내가 어느 당이든 갈 수 있다는 이런 위험한 생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이 싫어가지고 그냥 뭐 대한민국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자리를 주지 않으면은 내가 그냥 일본 친일파 쪽으로도 내가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아니면은 뭐 북한 쪽으로도 갈 수 있다. 북한에서 고위직을 주면은 돈을 많이 주고 뭐 권력을 주고 그러면은 북한 쪽으로 얼마든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은 갈아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치와 논리하고 뭐가 다를 거가 뭐가 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싫다고 해도 민주당 쪽에서 남아서 다시 계속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한다면은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현희 전 국민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이 종로를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그동안 애써왔던 거를 포기하고 내가 선당후사 선민후사를 하겠다. 민주당이 가라고 하면 대로 가겠다. 전략적으로. 뭐 이렇게 자기가 한 발 물러나서 당을 먼저 앞세웠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주고 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가치가 올라갔는가. 김영주 국회 부의장하고 다르잖아요. 이수진 의원하고도 또 다른 결로 보이잖아요. 이수진 의원도 뭐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면은 정말 이거는 정치적으로 뭔가 하수 같은 많은 민주당원들로부터 공감을 더 얻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먹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는 거죠. 전에 8년 전인가요? 8년 전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자신도 컷오프 당해가지고 그때 서름과 모멸감과 이런 걸 똑같은 기분을 느꼈지만 그 당시에 정청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떠나지 않고 자기도 이런 아픔이 있지만 컷오프 당한 그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오히려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지원 유세에 나가고 그런 노력을 했던 행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다시금 민주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8년 후에 4년 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다시 복권을 했거든요.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완전히 뭐 멸망에 이르도록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그죠? 잠깐의 위기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오해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신장식 변호사도 뭐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동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자칫 실각하고 떨어져 나가고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자기 책임을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에 그냥 순리대로 흐르면서 자기 책임을 깨끗이 인정하고 준비를 했을 때 혹시 방송계에서 나가서 또 자기 살 길을 찾고 방송계에서 또 다른 영향력을 미치고 거기서 계속해서 민주 세력, 진보 세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를 하니까 자, 오늘날 이와 같은 조국 신당의 영입 1호로 또 인정받고 또 좋은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스탠스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조국 신당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저도 민주당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누구보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국 신당을 저는 조국 신당에 가입하지는 않아요. 가입하지는 않는데 응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민주당은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엄청난 이게 전쟁으로 말하면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그런 거함이에요. 민주당원이 얼마입니까? 수백만 되잖아요. 그러나 조국 신당은 이제 겨우 뭐 해도 몇만 최대 본인이 10만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항공모함이라면 조국 신당은 항공모함은 아니지만 그보다 적은 규모의 어떤 그 전투함 쪽으로 그죠? 그리고 군대로 말하면은
그 민주당이 어떤 그 우리나라 전체 그 군대로 말하면은 전투사령부, 큰 전투사령부라면 조국 신당은 특수부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민주와 진보 진영이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스탠스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단급 병력은 여러 가지 부서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포병도 필요하고 보병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이 병과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서서 제일 맨 앞에 서서 특수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공수부대라든가 UDT라든가 그죠? 이런 특수한 폭파 부대라든가 공병 부대라든가 맨 앞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동훈과 그리고 국민의힘과 나와서 강하게 싸울 수 있는 막 싫은 소리도 하고 강하게 세게 최전선에서 때려줄 수 있는 그런 특수부대와 같은 역할을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 그게 바로 조국 신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민주당원들이 민주당의 당적을 옮기라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현재 스탠스를 유지하고 조국 신당을 또 응원을 해주고 아직 정당에 이중 정당은 허용이 안 되잖아요. 아직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조국 신당을 지지를 해주고 또 많은 민주 인사들이 그리고 민주당을 떠나는 실망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리는 한정돼 있고 사람은 자꾸 물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차라리 뭐 국힘당이나 엉뚱한 데로 가지 말고 차라리 조국 신당 쪽으로 가면 그 스탠스로 민주를 위해서 민주와 그죠? 예, 이런 쪽을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또 나중에 어느 정도 가면은 이게 또 통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면 큰 판에 조국 신당 같은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힘당도 보면은 국힘당도 지금 한동훈의 어떤 그 국힘당이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그 이준석과 그 개혁신당 그런 쪽 아닙니까? 이준석과 차라리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민주당의 어떤 그런 세력이 있지만 큰 세력이 있지만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또 별도로 조국 신당이 이 스탠스를 취해준다면은 그 개혁 신당을 견제할 수 있는 게 조국 신당이면 됩니다. 그리고 국힘당을 견제할 수 있는 게 민주당이 되면 돼요. 이게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민주사회는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고요. 물 흐르듯이 그냥 인정하면 되고요. 조국 교수가 제가 그동안에 생각할 때 이분은 교수이기 때문에 그냥 참모형으로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모형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냥 문재인 정부 때 그 당시에 뭐 법무장관 민정수석 하면서 도대체 뭘 했냐 민주화를 위해서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검찰총장에게 이렇게 완전히 쑥대밭되고 도대체 뭐 했냐 왜 이렇게 당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국 교수가 그냥 학자적인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투사의 이미지로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신선하다. 좀 지켜볼 필요도 있고요. 이왕에 시작한 거 민주사회는요. 다양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리고 지면 되고요. 이거를 억압해서 민주당원들이 나눠지면 안 되니까 갈라치기 하지 마라. 나눠지면 안 되니까 너희들 하지 마. 이렇게 막 누르려고 하면은 이게 지금 그런 스탠스로 가는 게 윤석열 정권하고 한동훈의 국힘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민주당 세력은 이재명과 민주당으로 몰빵을 해야죠. 지금 현재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민주당으로 몰빵을 하고 다만 그 중간지대에서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고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국힘당에 실망하고 또 민주당 쪽의 이재명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택할 수 있냐면 야
이준석의 개혁신당 보니까 너무 신선하다. 이 젊은 친구가 하는데 새롭게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제3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게 거기 하나밖에 없다면은 또 그 이준석 당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나중에 전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만들듯이 이준석이 또 국힘이랑 합치면은 이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새로운 그런 또 하나의 대한 정당으로 이준석의 개혁신당을 견제하면서 국힘당을 실망하고 또 이재명을 또 좋아하지 않은 또 이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차라리 조국신당을 응원하고 하다가 나중에 민주당과 이 조국신당이 합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양대 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지 잠깐 떴다 방식으로 이렇게 방이 시작을 할 수는 있어요. 좋은 의지를 가지고. 그러나 결국 시간이 흐르고 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확장성의 한계가 있고 영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큰 물에서 결국 놀게 되거든요. 예, 큰 물에서 놀게 됩니다. 정의당이 대한정당으로 많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버텨왔지만 결국 노회찬 의원이 이렇게 없으면서 그 심상정 대표가 이렇게 지난 대선에서 완전 이재명과 민주당을 까면서 결국에는 많은 민주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결국 이렇게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대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정의당도. 그런 스탠스가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제3당이라는 게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상적으로는 제3당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조국신당과 이준석 신당은 지금 일시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은 결국에는 국힘당과 옛날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나뉘듯이 국힘당과 지금 민주당 쪽으로 나뉘어서 결국 이 당대로 큰 흐름대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전략적으로 현실적으로 새로운 당의 출현은 인정해주고 응원해주자. 이 지금 개혁신당이 국힘 쪽에 응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을 조국 위원장도 민주당을 방해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다만 최전선의 앞에서 나가고 자기 가족이 당한 자기 아내나 그리고 조민 딸이 당했던 그 수모를 아빠로서 그리고 법을 아는 학자로서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윤석열 정권을 한동훈 정권을 그죠? 이 검사 정권 누가 보기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측과 폭력과 그리고 정말 언론 탄압, 그리고 뭐 조금만 하면 압수수색 모든 걸 법을 통해서 마치 일제 시대의 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조선 백성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 일본 사상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참과 진리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와이프한테 김건희 씨라고 뭐 김건희 특검을 김건희 특검이라고 이야기하지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하는 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감히 존엄을 건드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북한에서 김정은을 우리는 김정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김정은이라고 하지 그럼 김정은 수령이라고 하고 김정은 수령님이라고 합니까? 그 북한의 존엄을 우리가 어떻게 존엄을 건드리면 우리가 잘못입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존경해서 하는 말은 할 수 있지만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다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이 여사라고 꼭꼭 붙여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아내인 그 김혜경 그러면 김혜경 씨도 여사라고 하고 존중을 해줘야 되죠. 그죠? 문재인 대통령의 아내에게도 여사님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하던가.
상대방은 되고 상대방 안 되고 나는 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 지금 우리가 정말 21세기를 살면서 2020년대 도대체 우리가 몇십 년을 후퇴하는 옛날에 7, 80년대 박정희 대통령 당시의 어떤 그런 거라든지 전두환 노태우 때의 어떤 그런 포갑 정권 이런 시대를 다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지금 개혁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놓고 민주당이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빠르게 강하게 이렇게 나설 수 없는 점도 때로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할 일을 제대로 안 한다 이런 비판도 많이 있는데 마치 이제 조국 신당이 맨 앞에 서서 한동훈과 그리고 이준석의 개혁 신당 지난 정권을 창출하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게 주요한 역할을 한 게 이준석 아닙니까? 이준석의 개혁 신당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 게 그런 인사가 누군가는 필요한 겁니다. 조국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조국 그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나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뭐 사주를 받고 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추정해 가지고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앞으로의 행보를 좀 지켜보면서 뭐 내각제라든가 대통령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느냐 그런 거는 좀 우리가 감시하고 또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은 일단은 축하를 해주고 힘을 모아주고 서로 함께 민주 진영 진보 진영을 만들어가서 결국 중요한 건 서로 공통된 가치는 윤석열 정권 탄압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민주 정권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위해서 서로 대의적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된다. 민주당이 어떤 전투를 할 때 거대한 사단이라면은 조국 신당은 정말 특수부대와 같은 특수 임무를 띈 맨 최전선에서 특수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신장식 변호사의 합류를 축하하고 두 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정말 지금 잘 하고 있고 하루빨리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올바른 그런 대한민국의 가치와 또 무너진 경제를 세우는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와의 입장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생각이 또 다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